다우지수 0.1%, 그러니까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. S&P 500 0.4 하락을 했고요. 나스닥 지수가 낙폭이 조금 컸어요. 한 0.9% 하락을 했습니다. 자, 그 이유들, 사연들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 텐데, 일단 약간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사실 오늘 하락의 이유였다라고 그냥 한마디로 요약은 하고 가겠습니다. 근데 지금 저희가 얘기하면서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, 이거는 약간 이제 또 이 계속 해석의 나름이에요. 한 번은 또 긴축 우려를 잠재운다라는 점에 있어서 이건 호재다 라는 이야기도 있는가 하면은 이 경기 침체라는 것 자체에 또 주목을 하게 되면 또 시장에서는 또 우려를 하는, 그러니까 사실 기사들마다 이 댓글들도 많아요. 이제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서 뭐 증시가 하락했다 했더니 그 밑에 댓글들 봤더니 그러면 호재라며 이런 댓글도 있는데, 이 심리라는 게 늘 그렇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. 왜냐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,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의사록 얘기를 하면서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올해 연내 금리 인하 없어 라고 못을 박았는데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크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 의사록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그 우려의 이 코멘트가 있으면, 키워드가 있으면 시장에서는 이걸 연내 금리 인하할 수 있겠다라는 걸로 해석을 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했는데, 실제 그 의사록을 보니까 경기 침체라는 단어가 들어왔거든요. 그럼 이제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라면 호재로 인식이 되어야 되는데, 너무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이 경기 침체라는 이야기를 좀 담았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는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된 건데, 그 내용들 지금부터 좀 살펴볼게요. 그 전에 우리 수피아님 또 와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제 제주도에서 올라오셨죠? 네, 제가 진짜 계속 어제 수피아님의 그 글들 보고 나서 제주도를 계속 머릿속으로 또 상상을 하면서 언제 갈까?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 3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됐습니다. 이제 왼쪽에 요거는 이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,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명 물가는 이 상승 추세는 멈췄어요. 그죠? 그래서 이제 완만하게 하락을 하고는 있는데 너무 완만하죠.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소비자 물가지수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시장에서 원하는 방향대로 잘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부드러운 수치가 잘 나왔어요. 자, 보시면 이 소비자 물가 지수는 네 가지로 저희가 보게 되죠. 일단 헤드라인 지표라고 해서 그냥 모든 걸 다 포함한 집계된 그런 물가 지표를 전년 대비, 전월 대비해서 집계 하나 하고,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걸 뺀 근원 물가 지표가 나오는데, 이것도 전년비, 전월비로 해서 네 개의 지표를 보게 되는데요. 자, 먼저 헤드라인 지표부터 좀 보시자면 전년 대비로 5% 나왔습니다. 월가에서는 5.1에서 5.2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예상보다 조금 낮게 나왔어요. 그러니까 물가가 확실히 분명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는 게 나왔죠. 이게 전월에 6%였으니까 많이 둔화된 거예요. 이거 합격이었습니다. 자, 전월 대비로도 0.1이 나왔어요. 전월에는 0.4, 시장 예상 0.2였는데 이것도 완만하게 잘 둔화가 된 거죠. 2021년 5월 이후에 최저입니다. 오케이, 좋았어. 자, 그 다음 이제 근원 물가를 봤더니 그 아래에 있는 전월비부터 좀 보죠. 이것도 전월 0.5였는데 3월에 0.4로 떨어졌고 둔화가 됐고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. 여기까지는 다 합격. 자, 이제 근원 전년비를 좀 보자면 5.6% 상승한 것으로 나왔는데요. 이게 전월에 5.5였으니까 이게 오히려 전월보다 더 상승을 한 거죠. 근데 사실은 연준에서 요 근원 물가를 많이 보게 되거든요. 왜냐하면 뭐 식료품이라던가 이 에너지 가격은 변동성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실질적인 어떤 물가의 추세를 보기에는 그 변동성 있는 걸 뺀 요 근원을 보는 게 이 인플레의 어떤 추세를 보기에 더 정확하다라고 해서 요걸 보게 되는데, 요게 오히려 이제 약간 상승을 하게 된 겁니다. 하지만 그렇다고 상승폭이 아주 충격적인 수준은 아니에요. 예상이 맞습니다만 그냥 뭔가 뭐 약간 아쉽다, 약간 옥에 튀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대목인데,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분석한 내용들을 좀 보자면 CFRA의 이 샘 스토발 이코노미스트가 뭐라고 했냐면, 이번 물가 지표는 연준이 원하는 방향임을 보여준
보여줬다. 그래서 정말 고무적이었다. 잘 나왔다. 사실 이 물가지표 나오고 나서 증시 올랐었거든요. 그렇지만 이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도록 하기에는 좀 충분치 않다. 좀 아쉬움이 있다. 그게 이제 이 근원 물가 때문일 겁니다. 이 연준 인사들도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들이 좀 나왔는데요.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뭐라고 했냐면 여전히 경제 상황은 견고하고 그리고 물가는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좀 높다. 목표치 2%인데 뭐 5대니까 아직도 5%대니까 높은 게 맞죠. 그래서 아직도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사실 근데 뭐 이런 뭐 월가의 분석이라든가 뭐 연준 인사들의 멘트 자체도 뭐 충격적인 건 아니었어요. 계속 원론적으로 나오는 거였기 때문에 이 물가지표 자체는 사실 시장에 중립 이상의 재료였다고 해석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결국은 그럼 뭐냐? 이 회의록에서 좀 부담을 느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회의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뭐라고 했냐면 은행 위기로 올해 이 하반기에 연말쯤에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좀 직접적으로 언급이 됐습니다. 이 의사록 내용을 보면은 이게 보니까 그 연준 인사들, 투표권을 갖고 있는 연준 인사들 말고 요 회의 때 아마 연준에 소속된 이코노미스트가 이 프리젠테이션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지금 이 은행 부분에 이슈가 있고 이게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한 다음에 2주 뒤에 이 회의가 있었으니까 이때 이 민감도가 되게 높았던 그 시점이잖아요.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은행 부분에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연말부터 아마 완만한 경기 침체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서 이 경기 침체가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약 2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. 약간 이렇게 가늘고 길게 갈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죠.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런 이제 브리핑이 끝나고 나서 연준 인사들이 회의하면서 했던 얘기들이 이제는 은행들이 대출 기준을 강화하면서 대출이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 이게 약간 이 신용 여건이 좀 악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언급이 됐습니다. 다만 지금 뭐 연준에서도 그렇고 뭐 정부 차원에서 은행 지원된 다양한 이슈들이 나왔는데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그 효과에 대해서는 있을 것이다. 긍정적으로 평가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때 보니까 그 연준 인사들 사이에서도 이제는 약간 의견들이 이제 충돌하는 게 좀 심화된 것 같아요. 하나의 어떤 변곡점에 오다 보면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이것도 당연한 것인데 한쪽에서는 인플레 장기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2% 이걸 위해서는 여전히 우리 금리 인상 좀 해야 돼. 사실 이게 더 힘이 실렸기 때문에 3월 25bp 인상을 한 거겠죠. 이 부분에 더 힘이 실렸으니까. 다만 한쪽에서는 이제 경제 전망이 너무 불확실해. 그래서 이제는 이 정책의 유연성이 필요해 라는 의견들도 몇몇 의견들이 좀 나왔던 것으로 이 의사록을 봤을 때 좀 정리가 됐었습니다. 앞서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경기 침체를 에 대한 이들의 우려가 담겨 있기를 바랬지만 사실 좀 많이 직접적이었어요. 그죠? 경기 침체 올 가능성이 있고 회복되려면 2년이 걸릴 것 같아 라는 걸 이 연준 자체에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조금 걱정된다. 투자 심리가 좀 위축이 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이거와는 의사록과는 조금은 다른 이야기인데요. 이 와튼 스쿨의 제리미 시겔 교수, 이분이 이제 연준의 정책에 대해서 불만이 정말 많은 분이죠. 이분은 대표적으로 증시의 약간 강세론자,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투자해야 돼, 뭐 이런 분이고 그런 분인데 이분이 또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인터뷰한 내용들이 또 많이 공개가 됐습니다. 그 내용을 봤더니 뭐 여전히 또 연준 때리기였습니다. 이 연준의 금리 인상이 너무 멀리 왔다. 그래서 이들로 인해서 결국 향후 3개월에서 6개월간 이 증시가 좀 어려워질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. 뭐라고 얘기했냐면 은행 위기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을 보고 증시 그리고 기업 이익이 어렵겠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대출 감소폭이 75년 내
최대를 기록을 했었나 봐요. 근데 요 관련해서 저도 이제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이 제레미 시겔 교수 같은 경우에는 그 전 데이터부터 뭔가 누적된 것들을 계속 봐왔던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은행 위기가 있으니까 이게 대출 둔화 그거 이미 결국은 신용 경색으로 이어지면서 경기 침체로 올 건데 이 데이터를 계속 봤을 것 같아요. 근데 실제로 지난 7일 날 블룸버그 통신에서 이제 연준 자료를 인용해서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보도한 내용을 보니까 3월 29일 날 마감하는 그러니까 약 2주간의 대출을 봤더니 대출 규모가 거의 연준이 이 자료를 집계하기 시작한 1973년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라는 것도 실제로 보도된 바가 있는데 이 제레미 시겔 교수가 뭐라고 했냐면 지금 대출 감소폭이 75년 내 최대 수준이다. 그러니까 이 대출 둔화 이걸로 인한 경기 침체 이게 생각보다 되게 심각한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연준 인사 누구도 이를 언급하지 않는 것을 보고 나는 상당히 좀 충격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결국 이 제레미 시겔 교수가 하고 싶은 말은 장기적으로 증시는 좋다고 생각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조금 불안하다라는 신호를 줬습니다. 왜? 연준이 똑바로 못해서 라는 게 좀 결론이었어요. 그래서 이 회의록과 함께 이 제레미 시겔 교수의 멘트까지 오늘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.